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 그 사주 명리학 아시죠? 사주 팔자라고도 하는데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믿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사주 명리학이 3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또 내려왔다고 하면 이게 다 뭔가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 명리학 전문가 김지한 선생님을 모시고요,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주 명리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했고, 저는 원래 이제 사실 사주 명리 쪽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독특한 경험이 저 있어요. 전직에 전문 직업 군인으로서 군인이셨어요. 30년 이상 하다가 사주 명리에 제가 푹 빠져서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네. 청천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저도 궁금하지만 사주하면 네.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미신이냐, 뭐 점이냐, 아니면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때요? 이제 이거 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3000년 정도 이게 끊이지 않고 내려왔다 하면 뭔가 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냐 아니면 그냥 미신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3000년 이상 됐는데, 사실 이게 그 중국 고대 왕족들이 자기 왕의 당위성이나 그 귀족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럼 이제 평민이 아니라 귀족들만. 예, 귀족들, 특히 이제 왕족들에게 그래요. 그 당위성이라든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의 시작이었는데, 이것을 중간중간에 그 학자들이 일반 서민들도 알아보기 쉽게 체계화시키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학문의 시작은 과거에는 귀족, 아주 특수층에만 이것이 적용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학이냐 미신이냐, 이건데 분명히 이것의 근거는 중국 고전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명리학이라든지 유교 이런 고전적인 동양 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학문에 기반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이것이 3000년 이상 계속 되어지면서 쌓여진 통계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종의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대학, 일부 대학에서는 그래서 정식 박사 학위까지 지금 현재 수여하고 있고, 뭐 나중에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이것은 동양에서뿐만 아니고 서양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여기에 접목이 됐다고 보여질 만큼 실질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증명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실질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에 기반을 둔 수천 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적 과학이죠. 사회과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정의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 하면 이제 뭐 팔자가 사납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년월일 난시하면 당신의 운명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인생이 정해진 건가? 그러면 만약에 내 사주가 안 좋으면 뭐 열심히 살아도 뭐 별로 안 좋겠네 라고 해서 그냥 열심히 안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사주 정해진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내 노력에 의해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떤가요? 아주 두 가지 그 난제, 변할 수 있느냐, 운명적인 거냐, 그러니까 운명이냐, 내가 충분히 개척해 갈 수 있는 것이냐, 이 관점인데, 답은 개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주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고, 제 강의의 가장 핵심이 그 변할 수 있는 그 사주의 그 운명, 내가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개척해 가는지를 꼭 알려드리고자 하려서 이 학문을 한 거고, 이 사주팔자는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어느 정지된 하면 한 일정한 시점에 자연으로부터 받은 나의 기운입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때 생겨진 나의 운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지된 한 시점이 다가 아니고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접해지는 시간의 연속,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네. 심지어 장소도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끊임없는 나의 변화가 요인이 있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것을 통제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나한테 유리하도록 하느냐, 그것도 특히 뭐 재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뭐 이런 공부에 관련된 거,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는 인간 관계에서까지도 다 나를 내가 유리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사주라는 게 어느 정도 밑그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은 있죠. 예, 근데 굉장히 좋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네, 좀 네. 안 좋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흔히 말하듯이 그 좀 체질적으로 살이 찌는 사람도 있고, 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예,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는 달리기를 또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체질적으로 살이 찌는 체질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점을 알고 내가 잘 관리를 하면 내가 건강한 몸, 신체적으로도 살찌지 않고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비록 내가 살 안 찌는 체질이라 하더라도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네. 살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주와 운, 내가 개척해 가는 과정도 똑같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내가 체질적으로 나의 사주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그대로 두고 막연히 따라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주와 정해진 운에 따라서 내가 살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고 적절하게 내가 활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 재물면이나 사람의 관계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도 내가 유리하도록 해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박지정 선수 보면 평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발은 예, 예. 사실 우리 군대도 못 갈 정도로 네, 이제 네, 네. 오래 달리기나 네. 공부가 힘든 건데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노력으로 완전히 극복한 거네요. 네, 네. 타고난 사주는 안 좋은데 네, 네. 노력으로. 그렇듯이 오히려 그 안 좋은 것들을 또 내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박시정뿐만 아니고 우리 저 육상 최초로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네. 오지성 얼마 그 네. 높이뛰기 선수, 네. 그 선수도 이 짝발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발이 짝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리점을 자기가 극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육상 금메달까지 따게 한 그 선수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모두가 자기에게 정해진 제한점을 자기가 극복하고 개척함으로써 네. 오히려 유명한 선수가 됐듯이 사주도 내가 어떤 사주에 영향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개발하고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준다면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제한점은 있겠지만 네.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내 사주 명리학적으로 나는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좀 예.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좀 알면 이 네. 세상을 헤쳐가는데 내가 좀 대응하기가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나를 아는데 그 아는 것을 기존의 이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네. 한문도 많이 나오고 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저는 이 방법을 색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그래서 되는 거죠? 나의 색을 찾는 방법을 알면 그 색을 이용해서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그걸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색이라는 게 사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음양오행에 대한 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이제 우리 음양오행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네. 음양오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체, 이게 음양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모든 게 다 음양오행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대표님하고 저 네. 낮, 밤, 불이 켜지고 음지 모등, 이게 하늘과 땅. 음과 양이고, 보여지는 게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나무가 있고 모든 그 사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있고 몸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음양오행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자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이 자체가 사실은 음양오행이고, 네. 그 음양오행에는 각각 특성이 맞는데 그 중에 특히 오행이 네. 각 5가지의 그 성질에는 그 성질에 부합되는 색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름하여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네. 5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기만의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색을 알면 네. 그 색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색에 적합하게 재물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군요. 명예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내 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알고 이것을 내가 유리하도록 만드느냐, 나는 어떤 색깔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내 색은 어떤 색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 가서 면접을 보려면 어떤 색이 좋은지, 내가 연애할 때 연인하고 만날 때는 또 어떤 색이 좋은지,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 사주 어머니가 보고 오셨는데 네네. 제가 나무래요, 사주에. 그래서 항상 물이 예. 부족하다고 네. 뭐 검은색을 계열을 입으면 좋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검은색 속옷, 검은색 옷을 많이 사다 주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그것은 물과 나무의 관계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나무는 검정색이고 나무는 청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검정색을 내가 취하면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네. 정확한 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그래요. 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지한 선생님께서 네네. 우리 잉클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네. 요 음양오행 또 나만의 색을 찾아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네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 좀 더 아까 그 사주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조금 더 부연 설명 듣고 싶은데요. 이제 내 사주를 정확히 알아보고 내 사주가 이제 이렇다는 게 딱 나오면 네. 좀 안 좋아요. 네네. 그러면 내 안 좋은 사주가 나오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안 좋은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방법은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내 사주를 내가 좋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것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고 시간이요? 시간을 네. 두 번째는 공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요? 공간. 네. 세 번째는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관계니까.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분리점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또 좋은 사람, 자주 접하는 좋은 사람으로부터 그 기운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인연이 중요하고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강의를 들어보면 나중에 그런 운명적인 만남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내가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세 가지 시간, 공간,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내가 사주가 안 좋으면 내 네. 사주 안 좋은 거를 좀 채워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사회적 관계나 배우자나 그런 분들을 찾으면 되는데 네. 여기 시간하고 공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시간은 예컨대 나에게 유리한 게 우리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정색하고 맞는 시간 즉 시기는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내 중요한 시점은 겨울에 선택을 하시고 그런 시간. 그 다음에 하루 중에는 또 언제냐면 저 밤입니다. 밤. 그러니까 일을 하시더라도 밤에 하시면 별로 피곤함을 못 느끼세요.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죠. 네. 그 다음에 공간은 뭐냐면 각 그 색이나 그 오행에 맞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물을 말씀하셨는데 물은 북쪽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리한 어떤 것을 하실 때는 가급적 현저 지점보다는 북쪽에서 어떤 일을 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나무는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 방향 이런 식으로 내 자리를 움직여서도 되어지고 그게 집 안에서도 내가 유리한 곳으로 머리를 대거나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나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 공간이죠. 그러네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기도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누구와의 계약을 할 때도 내가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고 이왕이면 유리한 곳에 내 보물 또는 돈도 갖다 놓으면 좋지요. 그렇군요. 그게 다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적으로 또 선생님 말씀하신 나만의 색을 알면 네. 나에 맞는 시간, 나에 맞는 공간. 나와 맞는 관계를 네. 하게 되면 인생이 잘 풀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시에 따라서 또 다름이 있는데 즉 뭐냐면 우리가 어린 나이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공부에 관련된 운을 내가 좀 많이 활용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또 잘 들어가는 운이 나한테 와야 되고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그래도 승진하고 좀 네.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얻어야 되는 그 운이, 명예에 되는 운이,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때는 재물운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네. 예, 나이가 많아질 때는 내 몸을 쉬어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떠한 운이라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운은 그 어느 시점에 정해진 맞게. 게 아니라 시의 적절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을 다 내가 색을 알고 취하게 되면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필요한 거군요. 좀 아셔야죠. 그러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아까 첫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점이라든지 이런 좀 사기성 이런 거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특히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 굉장히 꺼려 하시는데, 네. 저도 종교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만, 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통계를 이용한 나의 그 장단점을 알고 개발을 한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오늘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저도 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사실 그냥 점 미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3,000년 넘게 이 예. 인류에게 계속 전해졌다고 하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과거로 따지면 왕이 하던 것을 내가 지금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귀족들이 네. 자신들만 알려고 그렇죠. 평민한테 알리지 않았던 네, 거잖아요. 네, 이런 네. 좋은 이런 학문을. 네. 근데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뭐 과거 역사를 보면 그 우리 한글을 만들 때도 보면 그 양반들이 한글을 못 만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권, 그 귀족들의 글자, 언어를 자기들이 독점하고자 하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것에 한글로 해놓으면 전 백성이 다 알지 알니까. 않습니까? 싫어하듯이 사실은 사주 이 부분도 그들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을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좀 너무 저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 명리학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이미 이제 선생님처럼 충분히 지식과 지혜를 가신 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그 잉클에서 이제 하시게 되니까요. 네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할 때도 이제 조금은 이런 한문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밀접한 색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즉각 그 다음 날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좀 더 써서 굉장히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